이번 영상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기능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순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구성 순서를 클릭하고 구분을 보면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화면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는 라인이 상단, 부서와 프로젝트를 입력하는 라인을 중단, 그리고 분계를 입력하는 곳이 하단으로 구분됩니다. 순서는 각 구분별로 숫자를 입력하여 원하는 순서대로 편집이 가능하고 선택란의 체크 여부에 따라 항목이 보이지 않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량과 단가를 보이지 않게 한다면 수량과 단가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는 란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사용자의 편의대로 구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거래처, 품명, 수량, 단가, 그리고 금액의 입력 순서를 변경하고 과거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번, 품명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과거의 거래 내역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1번, 과거 거래 내용 기준 혹은 2번, 과거 품명 내용 기준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1번 과거 거래 내용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전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클릭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입력 순서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제가 입력했던 거래처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입력했던 전표의 내역이 보여지고 이 중 원하는 거래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 분계가 지금 공란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기능 모음 화면 구성에서 분계 반영, 과거 거래 내역 자동 반영 시 분계 포함 여부가 분계 미포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거래 내역을 반영할 때 분계도 포함하고자 한다면 분계 포함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전표 동일 구성 하단 분계 화면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기본값은 하단 분계 일괄 입력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나 일반 전표와 동일 화면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중단이 없어지고 관리 항목 입력란이 분계 하단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모음에서 구성 순서를 확인했을 때 조금 전에 있었던 중단에 대한 환경 설정의 값도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화면 구성을 다시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바로 거래처 등록이라는 기능입니다. 거래처 등록은 등록된 거래처에 대해 거래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복희상사라는 거래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 모음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면 거래처 내용 등록 수정 팝업 창에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품명 등록은 자주 사용하는 품명이 있을 경우에 계정 과목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한 품명을 입력해서 전표 입력 시 코드 도움하여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음 등록은 지급어음에 대해 은행에서 수령한 어음책을 등록 또는 수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먼저 어음을 수령한 수령 일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음 종류는 1번 어음부터 4번 전자까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시작 어음 번호 그리고 매수를 입력해서 어음을 등록하도록 할게요. 또한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어음 종류를 4번 전자로 선택하고 등록을 해도 되지만 좌측 하단에 있는 전자어음 일괄 등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어음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하단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수령일과 금융기관 그리고 어음 번호까지도 수정을 할 수 있고 하단 삭제 버튼을 통해서
등록했던 어음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 편집 기능은 수령일과 금융기관이 동일해야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만약 제가 수령일과 어음 종류는 그대로이고 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등록했던 어음이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일, 구분, 금융기관을 알고 있어야만 편집 버튼을 통해서 어음을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수령일이나 구분, 그리고 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음 집계표 메뉴에서 어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금관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금관리는 지급어음, 받을 어음, 차입금 또는 미불관리 설정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등록할 때 사용을 하고, 지금처럼 기능모음의 자금관리를 클릭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과 같은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적요란에서 단축키 F3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F3 단축키를 이용해서 어음 등록에서 등록한 어음을 지급어음의 자금관리로 등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월 30일 날짜로 51번 과세 매입, 그리고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임의의 거래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분계라는 3번 혼합으로 선택하고 대변에 252번 지급어음 220만원인 상태에서 적요란에서 키보드 단축키 F3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F3을 눌러보게 되면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252번 지급어음 계정을 대변에 입력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지금 발행으로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음 번호란에서는 코드 도움을 해서 어음 등록에서 등록한 어음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어음을 선택하고 발행일 그리고 만기일, 지급은행이 반영되었는데 수정할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만기일자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음 번호와 어음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관리 항목란에는 붉은색으로 지급 어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복수거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거래는 세금계산서에 품명이 1개 이상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품명은 총 99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복수거래에 입력된 내용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수거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영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금액은 반영되지 않고 매수만 집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그럼 같이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서는 4월 30일 51번 과세 매입으로 공급가액의 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도 공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커서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기능 모음에 있는 복수거래 기능입니다. 그럼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능 모음에서 복수거래를 클릭하고 첫 번째 라인에는 공급가액의 1원, 두 번째 라인에는 공급가액의 마이너스 1원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0원을 입력했을 때 거래처 코드란으로 커서가 이동되지 않고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게끔 계속 멈춰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래처 코드란으로 커서가 이동되고 거래처 코드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영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를 조회해보면 세금계산서의 매수가, 판매가 더 증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액 분계는 현재 조회된 화면에서 하단 분계에 차액이 있는 전표를 조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기능모음의 차익분계를 클릭하니까 4월 13일에 데이터가 조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들 중에서 4월 13일에는 대차가 맞지 않아 차익이 발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능모음의 차익분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차익이 있는 전표를 조회할 수가 있고 이 전표에 대해서 데이터도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능은 바로 예정 누락이라는 기능입니다. 예정 누락은 1월에서 3월 그리고 7월에서 9월의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사용을 합니다. 이 예정 누락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예정 신고 누락분에 실제 거래가 발생한 일자로 이동해서 전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3월에 이 15일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3월로 이동해서 이 15일 과세 매출 전표에서 기능 모음의 예정 누락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정 신고 누락분 입력창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 신고 대상 월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3월 전표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중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6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전표 상단에 누락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등록전 매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표일 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기간이 1기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기능모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하면 수정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유는 홈택스에서 정한 사유를 참고하여 1번 기재사항 차고 정정부터 6번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여기까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참고사항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에 따른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엑셀 업로드가 가능한데 먼저 업로드가 가능한 기본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능 모음에서 엑셀 내리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엑셀 서식이 저장되었다는 메시지와 저장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저장 경로로 이동해서 파일을 실행하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을 실행해서 보게 되면 상단 붉은색 글씨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고 과세 유형과 계정 과목은 하단, 과세 유형 탭, 그리고 계정 과목 탭을 참고하여 작성을 합니다. 스마트이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 과목 탭이 아니라 스마트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 계정 과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제공되는 양식에서 연도와 월, 일자만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정한 파일을 저장하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기능 모음의 엑셀 올리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엑셀 자료 반영을 클릭하여 엑셀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찾아 엑셀 파일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에서 작성했던 내용이 조회되고 내용이 맞다면 전송할 전표를 체크하고 상단의 전표 전송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를 통해 업로드된 전표는 해당 전표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엑셀 업로드라고 표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는
비어있는 코드부터 순차적으로 채번되어 전표가 생성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능모음에 있는 세금계산서 인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는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고 매출세금계산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능모음의 세금계산서 인쇄를 클릭하면 인쇄 조건 입력 창이 나옵니다. 일자를 3월에서 3월로 입력하고 유형에서 0번 과세 영세, 그리고 1번 과세, 2번 영세, 3번 면세 중 어떤 유형을 출력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전자세금계산서란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가 종이라면 1번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전자라면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며 둘 다 출력할 경우에는 3번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 외 조건을 마저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조회되고 인쇄하고자 하는 전표만 체크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양식지가 있어서 내용만 출력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쇄 형태를 양식지 신을 선택을 하고 만약 양식지가 없다면 순백지 신을 선택하면 세금계산서 용지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상단에서도 인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상단의 이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는 세금계산서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표 양식으로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기능모음의 세금계산서 인쇄를 클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입력은 전자입력 값을 선택해야 하는 전표량이 많을 경우 적용할 전표를 선택하여 기능모음에서 전자입력을 클릭한 뒤 일괄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현재 3월 데이터에서 전자세금란에 공란인 데이터 15일과 20일 전표를 체크하고 기능모음에서 전자입력을 클릭하여 1번 일괄 적용을 클릭하면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이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모음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국세청 신고 여부의 기능입니다. 국세청 신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11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1일 이내에 전송하지 못한 경우 불호 체크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0일 전표에서 기능모음에서 국세청 신고 여부를 클릭하여 1번 불호 체크한 경우 이렇게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에서는 전자외로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모음에 있는 일괄검색, 중복검색, 메모검색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3편의 추가 기능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3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기능모음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